롯데가 미쳐가지고 요새 롯데 야구요? 잘해? 잘해요? 지금 4위 공동 4위인가? 저는 기아 못해서 죽으려고 그랬어. 그 NC도 지금 하위권으로 떨어졌거든. 작년에 그 잘하던 팀들이 생각보다 그 야구들의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뭐- 거 같아요. 저도 그게 관심 일요일 날 없는데. 상가집 갔는데 네. 친구들을 3년 만에 또 만났거든요. 네. 근데 또 야구 얘기만 하는 게 상가집에서. 그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진짜. 그래 난 꼭 그 야구 팟캐스트 하고 싶어. 겨울이 제일 힘들거든요 야구 팬들은. 그때 야구를 못 보니까 음. 3월까지는 계속 참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 뭐 아니,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겠다. 롯데 화이팅. 라자명 시즌 3 3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입니다.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김낯선입니다. 아, 우리는 다 지금 본명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너만 왜 라임 안 타줘? 펀치라인 완성해줘. 아, 네, 김창규라고 했어? 그냥 다 실명 말씀하시길래. 김숙입니다. 네. 뭐 그거 어렵다고. 쿨해졌어 사람이. 많은 걸 내려놓고 보니까 네. 세상이 달라 보이네요. 저희가 지난 녹음 후에 자유의 대가는 크지만 네, 그리고 여기서 아직까지 다시 한번 사과할게. 네. 내가 회사 와서 입사하고 3년 동안 네 이름을 김숙이가 아니라 김숙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괜찮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 그 저희 추가 사연 했을 때 타이거 스마트라 네. 님께서도 짧게 후기도 남겨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죽돌 최애캐 발언을 철회하시겠다고. 네. 그건 왜일까요? 그건 왜일까요? 아니 그건 왜냐면요. 음. 뭐 결혼을 해서 죄송하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최애캐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예. 불편하다. 예. 철회를 하시면서 예. 최애캐를 저로 바꾸시겠다고. 저 최뭐캐? 애캐. 최고 애정 애정하는 캐릭터. 아, 네, 뭐 최, 그런 거 있잖아요. 최. 드라마 중에서도 네. 저 네. 캐릭터 제일 마음에 들고 뭐 이런. 네, 뭐 저는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계속 내가 받았으니까 이미 안 줄 거야. 이 애정 안 줄 거야. 네. 그리고 추가로 남겨주신 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분이 대학원 진학해서 논문 준비하고 뭐 힘들게 하시다가 급하게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시고 이제 해외로 나가시는 바람에 지금은 뭐 빵 만들고 뭐 우쿨렐레 연주하고 네. 뭐 이런 거 하면 지내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두 분 선생님께서 다시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실 거다. 네. 그런 게 하고 싶어지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여기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은 라자명에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듣고 마음이 편해지신 분들이 많은데 본인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다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직 그런 세운이나 대운에 들어서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편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나중에 좀 지나보고 네, 예. 다시 또 그런 휴식하는 휴식의 시간이 왔을 때는 네. 그걸 최대한 즐기시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즐기셔야 되는데 저희가 천벌을 끼얹은 거죠. 곧 근데 끝날 거다. 하지만 곧 오래 못 간다. 네, 곧 마음이 무거워지실 거라고. 너무 이게 악담 아닌 악담을 하게 돼서 예, 좀 그러셨던 것 같은데 뭐 저희는 있는 그대로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너무 또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후기인데요. 얼른 신의 일주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의 일주에 대한 소문들을 들어보고 두 프로님들께서 신의 일주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시간 먼저 갖고 대표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가마님, 네. 예, 신의 일주에 어떤 소문들이 있었는지 좀 객관적으로 사실 섞지 말고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명량은 전혀 모르지만 네, 구글이라는 신님께 부탁하여 네. 여기저기서 이것저것 다 긁어모은 네, 신의 일주 특징, 장점, 단점, 외모 유명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의 일주 특징. 첫째, 싸늘한 성격의 소유자. 차가운 면이 있고 냉철하다. 네. 인정하시나요? 인정, 린정. 동그라미. 동그라미. 둘째, 까칠하고 예민하지만 어느 정도 인정은 있다. 네. 왜 바로 동그라미 아니시나요? 세모? 아니 세모? 근데 예. 그 신의 자체로만 놓고 얘기하면 예. 어느 정도 인정이 있다. 그 어. 인정이 좀 없는 면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신에만 봤을 때는요. 예. 예. 인정이 없는 게 더 그러니까 많아. 다른 뭐 이제 뭐
또 저 월주나 뭐 연주가 있으면 네. 거기에 작용을 하는 거겠지만 하여튼 제일 냉철한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럼 세모로 하겠습니다. 예. 네. 셋째, 특이한 성격의 사람이 많다. 오케이. 아 동그라미. 굉장히 개성이 충만하죠. 네. 아 넷째, 감수성이 발달해 있고 문학과 예술의 소질이 풍부하다. 예체능하는 사람들이 많다. 많다. 네. 네. 다섯째, 머리 좋고 착실하며 맡은 바에 충실하다. 네. 이 머리 좋고라는 거는 이제 어찌 보면 팔방미 막 이런 개념이 더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의 일주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약간 그 천재성인데 그런 천재들 뭐라 그러죠? 아 서번트 중에 네. 아, 네. 예. 서번트 중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만 네. 그냥 거기만 꽂혀서 거의 막 그쪽으로 밀고 가는 경우가 많고 모르는 거는 정말 네. 완전 깡통이더라고요. 아, 잼뱅이고. 아예 그냥. 관심이 없고. 네, 그래서 집중력이 좋은 것 같고 예. 머리가 좋다 이건 약간 좀 아, 이것도 세모? 네. 세모로 하겠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뭐 그것도 머리가 좋은 거겠죠. 예. 네. 네. 여섯째, 내성적이고 소심한 면이 있다. 선생님 이 얘기 전에 좀 뭐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예. 뭐 나쁘지 않네요. 써채운 게. 네. 뭐 여태까지는 한 80점 정도는 되네요. 네, 90점은 되지. 네. 넘어가시죠. 장점으로 가겠습니다. 네. 첫째, 주관이 뚜렷하다. 네. 둘째, 지혜롭고 총명하고 다재다능하다. 요거는 이제 좀 아, 이제 아, 아까 그래요. 얘기했듯이 아까 제가 아. 말씀드렸듯이 다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한 분야에 몰입해서 파고드는 기세가 굉장히 강하고 다재다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튼 좀 일제일능. 특출한 일제일능 특출한 재능이 있긴 네, 하다. 네, 네. 네. 근데 이 지지 해수가 네. 한 군데 더 있어. 다른 자리에 다른 주에 하나 이상 더 있으면 네. 굉장히 다재다능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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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그런 케이스도 있군요. 네. 네. 어쨌건 일주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세모로만 해야겠네. 네. 네. 동그라미와 세모 사이에 있는 어떤 도형에. 예. 네. 셋째, 기억력과 이해력이 뛰어나다. 이것도 좋아하는 분야만 자꾸 네. 그렇게 하지 마. 정말 점수 깎아요. 기억력에 관한은 뭐 대마왕이라고 하죠. 대만 오. 신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진짜 제가 볼 때 신의 기억력은 어떤 정도냐면 뼈에다가 이렇게 신금이잖아요. 네. 새겨 놓는 것 같아요. 뼈에다가. 그러니까 와. 대충 골수에 정도 그냥 시간이 지났으면 까먹겠지 이런 게 안 돼요. 풀어치면 안 되겠구나. 뼈에 새긴다는 말이 가슴에 확 와닿는. 네. 네. 이 해자가 예. 우리 이제 바다 해자지만 네. 이게 뭘 갖다 각인한다 각인할 때, 새긴다 예. 이때도 쓰는 글자거든요. 네. 네. 넷째, 기억력이 뼈에 새길 정도로 좋다. 네. 수정하시나요? 아니 여기 없잖아 지금. 그래? 그냥 수정. 내 생각이야. 아니 숙제 해오신 거 없는데 지금 갑자기 그렇게 받아 쓰시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네. 원래 썼던 걸로 할게요. 넷째, 언변이 훌륭하다. 네. 훌륭하죠. 대부분 말로 먹고 살죠. 네. 다섯째, 명예와 의리를 중시한다. 요거는 좀 약간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X로 사주가 할까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면 예. 뭐 물론 이게 맞겠지만 장점이라고 이제 써놨으니까 사주에 이제 그릇이 이제 좀 잘 돼 있으면 그렇겠지만 네. 아닌 경우는 일지상관이라 가지고 네. 예. 그릇이 좀 작은 편인데요. 아. 마치 명예와 의리하면 굉장히 이렇게 그렇죠. 뭔가 큰 걸 스케일이 생각하고. 예. 큰 그림 이렇게. 예. 근데 어떤 의미에서 명예와 의리를 소중히 하는 건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통상적인 규모, 대의보다는 대의는 게 아니라 예.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명예, 이해하지 못할 의리. 단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점 첫째, 냉정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꺼리는 편이다. 음. 둘째, 의심이 많다. 의심 아이고, 대마왕이죠. 참. 셋째, 해서 복수를 하기도 한다. 이거 아, 그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나 단점 되게 잘 맞추는 것 같아. 뼈에 새긴다고 아까 네. 강한대 말씀하셨죠. 넷째, 질투심과 승부욕이 강하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고 네. 자기 성과를 깎아먹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5째, 좋아하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마음을 주면 집요한 면이 있다. 네, 집요하면. 그런가요? 네. 6째,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고독하다. 고독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외골수. 그러니까 앞에 이게 집요한 것과 결부해가지고 네. 사실은 또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이런 말 하면 또 네. 뭐 반발하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네. 아니 근데 이건 좀 요즘은 얘기해야 돼요. 요즘 이제 많은 데이트 폭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게 외형적인 폭력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데이트 폭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이 네. 이런 사람이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에 이렇게 그 막 사람 끝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그런 걸 뭐라 그러지? 스토킹. 스토킹 같은 예.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는 그걸 스토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회적으로는 스토킹이지만 예. 객관적으로 보면 당사자는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신의 일주는 굉장히 자기 객관화나 그 이성적인 능력이 탁월한데 네. 어떤 부분은 그게 작동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예. 데이트에 적용되면 네.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신의 일주는 가끔씩 이렇게 하면 자기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자기를 다시 한번 계속 돌아봐야 돼요. 네. 제3자적 시각으로. 네. 그래서 혹시 자기가 언론에서 보는 그런 어떤 뭐 스토킹이나 예. 뭐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것이 상대방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장단이 이게 뭐 가끔 신의 일주분들이 이제 연애를 잘 못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제가 말해주는 게 그 병아리 같은 내 연인을 병아리 같은 존재로 네.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제 병아리 너무 막 쪼물딱거리면 쪼물딱거려서 죽잖아요. 네. 그리고 슬퍼서 울고. 네. 그러니까 나는 많이 사랑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좀 그게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좀 이렇게 해결 방법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좀 네. 자각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네. 네, 네. 또 반대로 네. 상대편이 또 그런 뭐랄까 사랑이나 이름으로도 집착을 하면 냉철하게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죠. 제가 굉장히 그 면이 안팎으로 다 있다는. 네. 질척거리지 않는군요. 네. 확실히 모든 건 동전의 양변이네요. 역시 금입니다. 네. 네. 외모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단점은 근데 나 만점인 것 같아. 너 단점을 너무 잘하는 거야. 예. 그게 문제야. 첫째, 냉정하고 차가운 인상이 많다. 네. 둘째, 남자들은 외모가 좋은 사람이 많아 여성에게 인기가 많다. 이건 뭔가요? 뭐 찾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가져왔어요. 가냘프죠 조금 이렇게 섬세해 보이고 네. 샤프한 느낌. 샤프하다는 표현이 딱 있잖아요. 샤프함을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분 나쁘죠. 예. 샤프함이라 찾아보시고. 저는 뭐 샤프도 쓰지 않습니다. 예. 아예. 그럼 여성분들은 샤프하지 않은 건가요? 상대적으로? 예, 셋째가 있는데 여성분은 샤프하다기보다 여기 좀 예. 나올 것 같은데. 셋째, 여성들은 피부가 깨끗하고 미인이 많다. 피부가 피부 미인이면 거의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예, 요즘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30점은 가지고 오더라고요. 30점밖에 안 돼요. 50점이라. 선생님 피부에 별로 관심 없어요. 생명이라서.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외모도 뭐 거의 만점 하고 넘어가네요. 네. 네, 유명인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명인은 뭐 이렇게 여기저기 많은데 제가 이거 서치해올 때마다 하도 뭐 이렇게 아닌 사람들도 많아서 네. 뭐 나름 검증을 통과하고 이분들은 신일주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네. 현빈 씨, 연예인 현빈 씨, 샤프하죠. 예. 라미란 씨, 차인표, 네. 이미현, 안재현, 샤프하죠. 그리고 파페라 가수 이명주, 어. 마지막으로 유시민 작가가 있습니다. 네. 경자 일주와의 차이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진중권 씨가 경자이고 유시민 씨는 네. 유시민 씨. 신이죠. 진중권 씨, 유시민 씨 하니까 내가 너무 좀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아. 왜 우리는 기사 쓸 때 좀 만파이 그러다가 유시민
씨 왔을 때 인터뷰할 때 그래서 적었는데 백수 유시민과의 인터뷰를 이렇게 했는데 아 그래요? 좀 예? 이상한데 예. 뭐라고 하지? 아니 근데 그냥 이름 불러도 돼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우리가 이런 난 그거 무슨 씨라고 붙이는 게 난 진짜 이상해 오히려. 그래요. 아니 우리는 외국인한테 씨 안 붙이잖아. 네. 그렇죠. 트럼프 씨가 방황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아, 씨, 날 존나 많은 사람한테는 말 막 까면서 네. 왜 한국 사람한테 씨 붙여야 돼? 그러니까요. 네. 어. 전문 방송인이 아니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나도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씨라는 것은 네. 자기가 또래거나 자기보다 손아래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알선해서는 오늘 나이 많은 사람들 무슨 씨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절대 그 뭐랄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네. 뭐 저는 그럼 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준을 이렇게 잡아요. 이 뭐 방송이나 기사 쓸 때 청자나 독자가 가장 위기 때문에 그 외 사람들은 다 C죠. 뭐. 청자나 독자를 상대로 할 때는.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럼 강원 씨라고 그러면 이제 주먹이 날아가는 거지. 난 처음 말할 때 강원쌤한테 책 드릴 때 그냥 그렇게 적었는데 헌형. 네? 내가 헌 씨와 헌형 중에 고민해서 헌형했어. 네. 야, 헌영 이거 좀 웃긴다. 그러니까 이 나이를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그 요가 들어먹는 호칭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님이야 님. 아, 님. 예. 네. 윗분한테만 했음에도 되고 아래 사람한테도 네. 높여주는 거고. 그런가. 너무 또 극존칭 같은 느낌이. 저 되게 방송할 때 극존칭 한다고 되게 지적 많이 받거든요. 그래요? 막 물이 있으십니다. 뭐 이런. 그거는 극전치기 아니라 잘못된 표현이잖아. 아 힘드네요.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는데. 참 지금 20, 30대가 하도 힘드니까 다 자기보다 위로 보여요. 네, 어쨌건 진중권님이 경자, 네. 네, 유시민님이 네. 신해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알듯 말듯해요. 두 분만 봤을 때도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굉장히 샤프한 질문이네요. 네. 근데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다른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때 만약에 요즘은 이제 이게 인기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권투가 굉장히 인기 있었잖아요. 네. 권투로 따지면 경자는 묵직한 그 인파이터. 좀 맞더라 한 대 맞고 나는 짜잘한 간 5대 맞고 난 한 방 딱 들여서 끝난다. 경자는 이제 아주 신해는 굉장히 전성기 때의 무하마드 알리처럼 굉장히 가벼운 푸더커와 극강의 아웃복선. 그렇지 요리조리 잽에서부터 어퍼컷 스트레이트 뭐 이런 것들을 다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두 방송이 되라고요. 점수를 갖다 1점씩 따가지고 판정승하는. 저는 이 비율가 되게 와닿겠네요. 때리려고 해도 안 맞아서 열나 짜증나. 짜증나.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해가고. 나만 맞아. 그리고 또 사실 또 내가 맞아도 아프지도 않아. 솔직히. 근데 데미지는 계속 쌓이고. 근데 계속 쌓여. 그래서 더 짜증나. 차라리 시원하게 한 번 먹고 내가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경자를 분석을 해보면 일단 경금일간과 신금일간은 이제 다르잖아요. 네. 경은 글자 그대로 막강한 이 자기 자신 그 자체의 힘이거든요. 일단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자신의 어떤 이 존재적 구성 요소에 대한 엄청난 이제 자신감을 일단 딱 이미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요 늘는 걸 얘들은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자수가 경금을 이제 설계를 하는데 이 자수 안에는 이제 개수와 임수가 다 있어요. 이 뭔 얘기냐면 식신과 상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식상의 성분으로 이 개수를 정말 심플하게 근데 이게 되게 시선에서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는데 저희 경자일주 했거든요. 시선에서 항상 신선해. 시선해 가지고 이 경금을 이렇게 이 묵직한 힘을 그대로 발현시킵니다. 그래서 12운성도 경자는 상관의 사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 딱 꽂히면은 이것으로 밀고 가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일지상관치고는 강력한 추진력, 집중력,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가령 진중권 작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진짜 처절한 인파이터잖아. 토론할 때 그렇죠. 보면. 완전 별의 모두가기 인형이잖아요. 모두가기. 예. 자, 다 덤벼 씨발. 이런 거잖아. 그리고 같은 편도 공격해 안 들잖아. 마음에 안 들면. 그분은 지금도 그래요. 예. 그게 이 경제의 힘이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신해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섬세하고 예민하다는 말은 나왔는데 이게 좀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미생활도 보면 진중권은 뭐 갑자기 비행기 운전 뭐 이런 약간 스케일이 좀 달라요. 근데 신해는 이게 좀 복잡한 게 뭐냐면 상관이 주 성분이긴 하지만 똑같이 경제랑 정제도 있고 정인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왜 저기 다재다능하다 뭐 이런 말이 좀 안 맞는 게 어떨 때는 정제 같은 깐돌이기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정인 같은 굉장히 정반대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다가 또 그 사이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관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연수는 목욕이에요. 그러니까 목욕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해 사교 내지 교섭 내지는 어떤 중재 알선 조정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중권은 절대 백부토론 사회자 못할 거라고 봐요. 막 사회 보다가 잠시 본분을 읽고 막 자기 입장이 안 맞으면 막 싸워 막 패널하고. 근데 유시민 작가는 뭐 자기의 힘이 굉장히 자기 입장과 있는 것이 선명한데도 내가 오늘은 내가 사회자야. 그러면 중재 알선을 잘 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일 때하고 관료일 때하고 백수 작가일 때 자기 자신의 변신이 그게 맞게 즉 이렇게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푸드웍으로 자기를 포장 변신시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똑같은 상관이라도 기본적인 상관의 뾰족함은 갖고 있지만 비판적인 능력, 다음에 말 잘하는 거, 머리 똑똑한 거, 뭐 이런 것들은 갖고 있지만 이것이 발현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진중권 씨는 정치는 못 하시겠네요. 이런 분이 정치를 할 때가 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가령 뭐 덴마크나 스웨덴 정도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경자일주와 신해일주의 차이점까지 말씀을 나눠봤고요. 네, 장단점, 뭐 특징 같은 것을 저희가 떠도는 소문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대표 사연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김곰곰님 사연이고요. 네, 좀 약간 어리세요. 저희 쪽에 사연을 보내주시는 연령층이 거의 20대 후반, 3, 40대, 어리면 20대 후반 정도였는데 이분은 93년 생이시고요. 그것도 20대 후반이네. 20대 후반이네. 중반이라고 하죠. 막 넘어서는. 3월 31일 해시생 여자분이십니다. 간단히 명식부터 살펴보고 사연 들어갈까요? 네. 네. 이번에 아까 말한 대로 이 해수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네요. 네, 시지와 일지에. 그리고 또 개수가 천간에 이제 개유년 을묘월 을묘 나왔네. 좋은 월이네요. 좋은 월이 나왔네요. 좋은 월이라서 선생님 막 을묘에 막줄 긋고 있어 막 지우고 있어 막. 신의 일 기해시. 네, 제가 사주를 말씀 안 드렸네요. 네. 개유, 을묘, 신의 기해. 네. 화기운이 굉장히 지장간에도 없는 특징이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일단 제 초견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신약함에도 이 신금이 연지유금에 연지유금에 잘 뿌리를 내렸고 또 해수도 개수로 또 뭐 완벽하진 않지만 또 천간에 투출을 해서 또 을목 편제는 또 월주에 계속 강력하게 이 통근을 해서 양쪽에 이 물의 기운을 뭐 원할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을목이라서 간목이 아니니까요. 간목이나 인목이 아니니까 원할지는 않지만 또 잘 소통시키고 있어서 일단 전체의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또 약한 기운의 글자도 안 보이는 것이 이 명식의 좀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산 선생. 그래서 연주의 계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네요. 네. 지산 선생 어떠세요? 그래서 공교롭게 아까 묘유축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여기 이거는 이제 떡하니. 떡하니인데 이제 일지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일주 중에 이제 신금일주면 네. 이제 저는 이런 유형은 굉장히 저는 호감 있게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그 신유술월이나 해자축월에 이제 겨울 쪽에 이제 신금을 더 좋게 바라보고 봄에 인묘진이나 사오미 쪽에 있는 봄에. 신금일주는 약간 이제 좀 더 많은 그 뭐라 그럴까요? 조화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부분들. 특히 봄 신금에는 네. 좀 어쩌면 봄에 보릿고개의 네. 공공함이 있을 수 네. 있다. 네.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하죠. 네. 그래서 원래 그 묘목이나 을목을 풀숲에도 비유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풀숲에 신금 즉 값비싼 보석을 떨어뜨린 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유형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되거나 뭐 찾지 못하는 어떤 이상향을 그리워하거나 뭐 이런 이제 뉘앙스로 이제 인묘진 월에 신금을 또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신일주 사연들을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네, 좀 돈에 관한 질문들을 꼭 하나씩은 네, 그렇죠. 넣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 네. 예를 들어 이후에 제가 대박이 나는 운이 있나요? 랄지. 음. 그러니까 네. 되게 모호한데 네. 바라고 있는 거. 그리고 뭐 네. 저는 돈을 많이 모으는 게 꿈입니다. 랄지. 그래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으셨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신해라는 그 해수 글자 안에 정제가 숨어 있어서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뭐 예술적이거나 굉장히 아니면 뭐 공익적인 일을 해도 네. 사실 돈을 좀 밝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쪽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밝힌다는 게 그건 아니라 정당- 정당한 대가를 정당한 네. 대가로.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가 일을 했는데 대가를 못 받았다. 네네. 그러면은 오래 갑니다. 네. 노동청 가시는 분들이에요. 이거 확실하게 네, 네. 딱 그런 부분은 선을 긋는 분들이시군요. 네, 이분이 20대 중반인데 진로 쪽에 역시 고민이 있다고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소개해 주시죠. 17년도부터 개인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라고 해서 큰 게 아니고 소소하게 도자기를 만들면서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풀립니다. 지금까지 페어나 플리마켓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데 거의 판매가 안 돼서 최근 생활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길을 계속가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직장 생활이라기도 뭐하지만 대학교에서 1년간 일했습니다. 거의 조교 같은 역할로요. 이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직장은 다니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게 마지막 보루 같은 건데 지금 이 시기에 사업을 하는 것이 제 사주로 봤을 때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강원 선생님의 명리책을 아무리 읽어도 해석의 한계가 너무 크네요. 대학 전공이 도예였습니다. 막 도예를 꼭 하고 싶어 해서 들어간 건 아니고 미대 입시를 하다가 점수 맞춰서 들어갔다가 적성에 맞는 것 같아 계속했고 앞으로도 이 일을 제 업으로 삼아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삶에 큰 특이점은 없습니다. 초중고 남들 하는 것처럼 살았고요. 교수가 되고 싶었지만 대학에서 일하면서 대학에 대한 정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얼마 전 제 친한 친구가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게 저한테 참 힘들어요. 질투가 나서 그 친구 SNS도 잘 안 봅니다. 신의 전형적인 질투심이야. 지기심이죠. 질투라기보다는. 여기서 바로 나오네요. 유학을 가고 싶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질투가 많은 성격이라서요. 제 성격은 다혈질이고 고집이 셉니다. 저는 나름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맨날 화내지 말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선 그냥 말해준 건데. 친한 친구가 제가 고집이 정말 세다고 합니다. 사실 남 말 잘 안 듣는 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을 저 혼자 정했습니다. 부모님의 의견은 잘 안 물어봐요. 남의 의견을 들어도 결국 제 하고픈 대로 합니다. 근데 귀는 또 얇습니다. 그래서 사기 아닌 사기도 당하고 호갱이 되기 일쑤입니다. 독특하시네. 전 자신감이 별로 없습니다. 겉으로 절 굉장히 세게 보는 사람들이 많고 저 자신도 세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지는 거 싫어하고 약해 보이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최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속은 많이 여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내기도 싫고 인정하기도 싫지만요. 그리고 인정하긴 싫은데 눈치가 별로 없습니다. 남이 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고 말한 적은 없지만 가끔 이때 이 말은 좀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끔 급작스럽게 결정해 말하거나 실행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속에 화가 많은 편이에요. 직장 생활할 때 화병이 나서 심리 상담을 1년간 진행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우울감이 찾아오곤 합니다. 직장 다닐 때 제 상사가 말 막하고 좀 또라이 같았는데 그런 거 받아주는 성격이 절대 아닌데 그 앞에서 웃어주려니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죽을 것 같으셨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은 사실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애들도 기억이 안 나요. 이건 좀 이상한데. 몇 년 안 되셨는데 안 됐는데. 그러니까 네. 기억력이 나쁜 건지. 12세 이전에 부모님에게 많이 의지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7살 때 엄마나 아빠가 성경책을 읽어주던가 찬송가를 안 불러주면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시기에 가족이 집 밖에 나가면 항상 걱정이 돼서 창밖으로 가족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찾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데 그땐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림은 쭉 잘 그리는 편이었고 글도 잘 쓰는 편이어서 글과 그림 관련해서 상을 받곤 했습니다. 공부에 딱히 뛰어난 편은 아니었고 평균에서 평균 이상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그럭저럭 했습니다. 몸쓰는 일은 잘 못합니다. 체육 과목 같은 건 젬뱅입니다. 22세 이후 22세는 뭐야? 대학교 3학년은 내면적으로 제가 많이 변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긍정적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내면을 돌본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대인관계는 좁아졌고 성격이 소심해졌달까? 인간관계에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대학 시절을 되돌아보면 거의 매년 술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과음해버려서 필름이 끊기는 일이 매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술 먹고 크게 발목을 다친 이후론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 술만 마시면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진짜 속에 있던 얘기 다 해서 힘들었어요. 이런 술 문제도 대운과 관련이 있는 건지 제가 술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혼자 맥주 한 캔 정도 마시는 수준으로 유지 중입니다. 22세 대운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해는 2016년이었습니다. 당시가 내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이때 촛불 집회에 나갔던 것이 제게 큰 경험이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이겼던 원동력도 아마 주말마다 나갔던 촛불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집회 나가면 몸은 힘들었지만 그 다음 주를 살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또 2017년엔 해외여행을 4번이나 갔습니다. 대만과 일본 같은 가까운 곳이었지만 여행은 잠시나마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사진을 보면서 위안을 얻곤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네. 사연인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26살을 생각해 보면 그 지금 도예 쪽을 전공하셨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생각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마지막 보루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저 26살 진짜 아무 방향이 없었거든요. 진짜 이것만 해도 엄청 대단한 게 아닌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벌써 이렇게 확고하게.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이 진짜 일찍 어른이 돼서 그래요. 저희 때보다 훨씬 더. 너무너무 생존 그 자체에 네. 대한 압박이 너무 일찍부터. 근데 우리 딸도 26살인데 네. 계속 그 먹고 사는 걸 가지고 계속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요. 지금 걱정하는 게 다가 그리고 아닌데. 그럼 뭐 한다는 소리가 뭐 부녀간에 대화라는 게 뭐 아빠 혹시 빚은 없지 뭐 이런 이런 거 있잖아. 빚이 많을 것 같았나 봐요. 유산은 없어도 빚은 잊지 말라.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어요. 자, 상속 보유각서 쓰면 내가 빚이 그치. 한만 많아도 넌 상관없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그리고 네가 알아야 될 것은 아직까지 네가 한국 자본주의를 우습게 본다. 한국 자본주의가 나한테 돈을 빌려줄 것 같으냐. 정말 현실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문득 생각해 보니까 뭐 벌써부터 이런 고민을 하고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씁쓸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20대, 30대 여기도 필진들 보면은 뭐 분위기가 바뀐 게
저랑 나이 같은 이제 30대 후반 네. 친구들도 보면은 사실 아직까지 취업이 안 된 친구들도 되게 많고 회사를 뭐 다 이렇게 나오거나 뭐 취업했다가 앞날이 저처럼 되는. 옆에 있네요. 이게 너무 다들 그런 근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상해. 20대, 30대, 40대가 모두 똑같은 고민하고 있어. 네. 네. 진짜 아니 이거 뭐 정말. 저 우리 6살 딸도 제가 좀 미적거리면 일 안 나가냐고. 혹시 신의 일주예요? 아니 그리고 뭐 진짜 그래요. 그래 내가 너 그런 말 누구한테 배웠냐 그랬더니 아니 엄마가 뭐 엄마가 아빠가 나가야 장난감도 사줄 수 있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이제 그렇게 세습돼가지고. 네. 7, 80대 어른들 이렇게 만나면 하시는 말이 내가 이 나이 때 이렇게 건강할 줄 몰랐다예요. 네. 그 네. 말의 숨은 뜻이 내가 이 나이 때 이렇게 건강할 줄 몰랐는데 네. 경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나이는 들었는데 아직 건강한데 네. 뭐 돈을 나올 구석은 없고. 네. 진짜 이게- 모든 세대가 네. 에, 음. 각자의 이유로 네.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딱 정했어요. 무슨 도자기 공예? 도예. 네. 도예. 네. 네. 정했고 지금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우선 따로 이분은 용의신 질문을 안 해주셔서 네. 우선 사연을 토대로 용의신 먼저 좀 풀고 가볼까 합니다. 어떤가요? 예, 저는 뭐 신약하고 일단 식상이 굉장히 중하니까 네. 네. 당연히 이 기토 편인이 용신이 될 것이다라고 네. 봅니다. 음, 근데 이 기토 편인이 용신 그것도 기토가 편인이고 그 편인 용신을 보니까 저는 이분이 도자기를 선택한 거 네. 자기는 성적이 안 돼서 선택했다고 했는데 네. 네. 성적이 안 된다고 자기 길을 선택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네. 근데 이때가 굉장히 좋은 대운대 대학을 갔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자신한테 맞는 일을 저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화가 희신이 되겠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화가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네. 화 관성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쓰는 것이 이제 네. 이 기토가 이제 죽느냐 사느냐, 빛나느냐, 쓰러지느냐의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토금을 같이 좋게 보고 싶은데 이제 화는 좀 헷갈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토를 좋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제 네. 희신으로 화를 이제 봐야 되겠는데 네. 이게 오는 이제 뭐 사화나 오화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미토 뭐 이런 이제 것들이 대부분 원국에 있는 글자들하고 좀 충이되거나 합의되거나 뭐 이런 경쟁 관계가 되는 글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화 기운이 좋은 것 같긴 한데 그것을 유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 내부적인 시스템이 좀 원 자체에 화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좀 쉽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네. 아예 지장간 자체도 없으니까 그것들이 이제 자꾸 경쟁하는 듯한 느낌이 아 요즘 들거든요. 들어서 두 분이 계속 이렇게 엇갈려 주셔서 저는 아니, 참 근데- 반가운데. 그 토금은 동일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화는 조금 좀 알까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해수 입장에서도 저 사화를 좀 가만히 안 둘 것 같고 정사대운이죠. 네. 저때 사화를 그러니까 정사대운의 저 정화도 개수가 가만히 안 둘 것 같고 자꾸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도에 공방하는 일을 계속할지에 대한 겁니다. 네. 지금 제 대운에서 시작해도 될지 네. 앞으로 이 일을 쭉 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또 규모는 어느 정도가 좋을지 네. 투자해서 사업을 확장해도 좋을지 네. 동업은 어떤지 네. 궁금합니다. 네. 주변에 같은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네. 대표 사연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댓글을 또 짧게 추가로 남겨주셨는데 얼마 전에 공방을 하나 얻으셨다고 해요. 네. 우와. 그래서 인터넷으로 물건들을 간혹 팔고 있고 그 프리마켓 같은 거죠. 네, 오픈마켓에 네, 네. 간혹 나가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뭐 네. 막 엄청 돈이 되고 네. 이렇진 않고 이후에 이제 좀 짧은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친구들이랑 동업을 하자고 얘기는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신은 없는 상태. 네. 본인은 이제 네.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거 해도 되나 네. 뭐 이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아까 그 우리 지산 선생의 말을 받아서 네. 먼저 얘기를 한다면 네. 저는 이를 밀어붙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이 화가 이분한테 참 어떤 작용을 할지 또 들어왔다 하더라도 네. 원곡하고 너무 부딪히는 게 사실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분에게는 어차피 이제 이 기토 편인을 용신으로 보면 신금은 이제 자동적으로 한신이 되는 거, 네. 그 희신금 한신이 되는 거니까 네. 사실은 뭐 신약한 사람이 그 자기 본원인 일간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네.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에게 그런 자기의 신금인 자기 일주를 보다 더 이렇게 그 뭐랄까 오히려 가열차게 그걸 해줄 수 있는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긴장감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금의 화의 기운을 억지로라도 노력해서 발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물론 힘들어요. 이런 분이 화를 쓰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한테 아예 없는 걸요. 그럼 이제 대운에서 이제 이 그 뭐 정사 지금 무호 대운인데 그럼 이때까지 이 화대운이 저는 이분에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힘들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또 사실은 이 무호의 무토도 무게합하다니까 지금은 거의 불바다를 거의 20년을 지금 지나가는 중간에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분은 첫 번째로 그 사실은 이분이 유학을 가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특히 정사대운이 끝나면서 그래서 본능적으로 좀 가고 싶은 유학을 갔으면은 굉장히 좀 오히려 더 크고 넓게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유학을 왜 못 갔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유학 자기가 가고 싶은 되게 유학 간 자기 동료에 대한 시기심만 얘기했지. SNS도 안 본다고. 근데 왜 안 갔는지 사실 저는 뭐 그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 때문 제가 볼 땐 경제적인 이유 때문 같아요. 왜냐하면 이 월주 편제의 절이 사실은 이 인성을 극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뭐 부모님이 돈을 도저히 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든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짐작은 되는데 하여튼 그것이 못 간 것이 약간의 첫 번째 불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 관을 취한다는 게 뭘까요? 한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죠. 옛날에는 뭐 여자가 관을 취한다는 게 결혼해라 막 이제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 첫 번째는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는 게 학위를 따는 게 관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공직 혹은 대규모의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대기업 이런 것에 취직을 해서 그 직장생활을 하는 것 그것도 관입니다. 다음 세 번째 프리랜서나 자영업으로 단골 고객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것도 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세 번째는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관하면 무조건 결혼 아니면 막 그 뭐 공무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조금 자격증 따거나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이 잘 살아있는 사람들이 식당을 해도 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식당이나 이런 뭐 자영업을 해도 잘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프리랜서를 해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이 자기 모든 활동이 고객 활동이잖아요. 이제 이 혼자서 자영업자들은 고객 활동을 잘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프리랜서로 공방으로 하는 건 일종의 자영업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든 같이 하든 자신의 용신인 기토 편인 이거 바로 이제 딱 토를 가지고 편인적인 일을 하는 거니까 도자기가 딱 맞죠. 그러니까 부동산 뭐 도자기 도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편인에 속하고 또 편인이 시상에 이 용신이 정말 신금 옆에 아주 아름답게 투출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어떤 현재와 미래의 활동의 어떤 하나의 그 뭐랄까요 하나의 그 등대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이
오히려 딴 걸 한다면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대운이 모에서 김이 있자 드디어 편인 대운으로 이제 10년이 흘러갑니다. 네. 네. 그 뒤는 경신 신유로 가죠. 네. 이게 앞으로의 35년이에요. 네. 내가 볼 때는 정말 이렇게 더 좋을 수 없는 이 그 리듬으로 흐르거든요. 네. 그래서 제발 제가 이 김공금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아시다시피 자기가 뭘 만들어서 남한테 파는 게 그게 쉬울 일이 있겠습니까? 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네.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 굉장히 김공금님은 정말 굉장히 힘든 일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네. 이럴 때는 적어도 시선을 10년에서 20년 정도의 뒤를 보고 오늘을 봐야 된다. 지금 오늘 몇 개 팔렸냐, 다음 달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러면요 못 갑니다. 그럼 자꾸 시기하고 싶은 사람들만 더 많이 나타나고, 나보다 잘 된 것 같고. 나보다는 다 사람들 다 잘 사는 것 같고 막 이제 SNS도 안 보고 네, 김공금님 저도 있으니까요. 더 봐요. 지금 36살 지금 직장 나와서 지금 오갈 데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 37이에요. 37살에. 이제 뭐 나이 다른 게 아니네. 37살에 이렇게 되기 쉽지 않으면요. 우와? 나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뭔가 쓰기가 하나의 기준선이 된 것 같아. 이렇게 살기 싫으면 말이야. 말해서 선생님요, 저기 그 유학 간 친구하고 SNS도 다시 개설하시고요. 예. 그래갖고 나중에 또 뭐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좀 이렇게 지금이라도 가면 지금 갈 수 있으면 가셨겠죠.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10년 정도를 해봐야 이것에 대한 성패가 결정나는데요. 아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저는 이분이 그냥 10년 하시면 무조건 될 거라고 봅니다. 미친 듯이 이거 하나만 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려면 화간성을 이제 최대한 이제 끌어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모대운일 때 네. 이때 끌어내야 이 기운으로 32, 42, 52까지 계속 써먹을 수 있죠. 그들은 이제 화대운이 안 오니까요. 네. 그럼 이제 화관성을 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마케팅의 관점에서 있어서 자기 동성이 기본적인 고객이라면 이분은 자기를 성공시키는 고객은 남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남자가 도자기를 잘 사지는 않죠. 선물을 하나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 그럼 기업을 뚫어야 되는 거지. 부동 기업은 아직까지는 남자가 CEO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 만들고 싶은 건 만들어서 내 그 좋아하는 사람만 사준다, 뭐 사가게 한다. 이거는 신혜의 자세가 아니에요. 어쨌건 관을 상대로 판매를 하시군요. 그걸 고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기관 이런데 납품하면 진짜 짱이겠다. 이게 그 관이기도 하지만 남자이기도 하거든요. 여자에게는. 그러니까 남자 고객. 그럼 남자 고객은 주로 기업이나 뭐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조직이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남자가 개인적으로는 도자기를 사는 사람은 잘 없다고. 저 여기 있습니다. 일단 창문을 뚫으시고요. 일단 창문을 뚫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딴지에다 막 저 납품을 그래서 뭐 좋으면 딴지마켓에 입점해도 되죠. 뭐.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의 마케팅을 주로 하셔야 한가요? 일단 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 화의 기운을 막 스스로 창출하는 겁니다. 그냥. 특히 지금은 그 오화평관의 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 오화평관이 도화도 되고 천을기인이 합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요. 오술합화해서.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도화기를 뿌리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 대운의 기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목이 굉장히 천을기인이라는 어떤 자신의 어떤 그 가능성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지켜주는 기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모로 봐도 지금 이 대운의 타이밍이 너무 좋으니까 이럴 때 지르고 가는 겁니다.
다만 동업에 관해서는 네. 이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이 해수안에 상관과 정제와 정인이 다 있다 그랬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어찌 보자면 자기의 동업자를 질투할 수도 있어요. 뭔 얘기냐면 이 정말 내가 퍼져도 아깝지 않을 사람이라면 하시되 우리 둘이가 하면 뭔가 시너지가 나겠지라는 애매한 생각으로 했다가는 늘 자신이 손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좀 먹겠네요. 예, 그럼 그럼 자기를 좀 먹게 돼요. 네. 그리고 이 상관이 좀 이렇게 이 병존이기 때문에 네. 더 그 힘의 정도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일이 잘 안 되면 상관없는데 네. 잘 됐을 때, 그랬을 때, 그래서 저는 야, 네가 다 갖고 가도 돼. 난 네가 행복하면 난 그게 나의 행복이야. 이런 파트너가 아니라면 네. 동업에 대해서는 좀 근데 글로 가서는 생각해보면 그런 친구분들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부부랑 해야겠는데? 근데 계속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동업에 대한 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인 스탠스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이런 부분적인 협업은 가능합니다. 그냥 온라인에 플랫폼은 공유한다든지 각자 자기가 만들어서 파는데 그 플랫폼을 좀 더 크고 확장시켜서 좀 혼자 힘으로 만드는 플랫폼이 아무래도 좁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어떤 좀 근데 또 전략적 제휴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막 우리 다 당구자 이렇게 이거는 좀 아니 근데 위험하다. 그 인터넷 플랫폼 같이 쓰면 네. 매출도 보이잖아요. 그건 또 질투하지 않나요? 당연히 합니다. 그냥 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이게 질투냐 뭐 승부근성이냐 경쟁심리냐 이게 방향을 잡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승부근성과 이제 경쟁적 의미로 그 정도는 뭐 또 일단 뭐 필요하잖아요 인간 사는데. 어. 근데 이제 그게 어감이 이제 질투, 뭐 시기 뭐 이거냐 아니면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는 동업은 저도 뭐 별로 권해드리고 싶은 맛은 그렇게 아니고. 베스트는 아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금일주 특히 신의 일주들은 자신의 단일한 전문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게 잘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 진출할 때 이미 자기 전문성을 확보해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아니면 권한을 이미 타이틀을 딱 가지고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의사다, 뭐 아니면 뭐 나 변호사다, 뭐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이제 큰 자격증을 줘서 내가 이미 권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애당초 이렇게 사회에 진출을 해서 자기 이제 1인 기업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직이죠. 네. 그렇게 가는 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뭐 이런 작은 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디테일한 부분을 서로 조율해 나갈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신의 일주 같은 경우는 쉽지 않겠네요. 네, 그래서 동업은 저도 별로 권장해드리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해 주신 뭐 앞으로 이 일을 쭉 할 수 있을지 이거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뭐 마음에 드는 거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규모 그- 면에서도 뭐 차근차근 네, 이렇게 나중에 결국은 강프로님은 이제 네, 남자 고객이나 네. 그 관 쪽으로 저도 그 이제 생각에는 끌어가고. 좀 동의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김희대훈 정도의 네. 그러니까 32세죠. 그 정도가 되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그 제가 잘 몰라서 드는 생각인지 네. 모르겠는데 이 미토가 들어오면 네. 해묘미가 되잖아요. 네, 그거는 무슨 해묘미가 되면 이제 목이 강해지니까 이제 네. 편재성이 강해지잖아요. 아. 편재가 강해지니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이제 의미가 오, 있죠. 그런 거군요. 네. 아니 사람이 자기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 네. 직장을 다닌다든가 네. 이것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부정적인 기운으로 네. 확 흐를 텐데. 왜냐하면 편재니까 이제 회사에서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오히려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네. 본인이 그렇고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미토가 저는 크게 이 기토 왜냐 그 위에 편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편인을 굉장히 자극시켜 가지고 재물로 바꾸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물론 몸은 굉장히 피곤하겠죠. 뭐 일을 많이 하면 몸은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이제 뭐 보통 보면 이제
원래 여름에 우리 피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유학을 간다라는 어떤 입장은 일종의 피서 같은 거거든요. 관을 취하러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어차피 유학을 못 가셨잖아요. 네. 못 가셨으니까 결국 내가 피서 못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위를 알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자기가 모색을 해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더우면 장사가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듯이 네. 이분도 이제 덥다고 짜증만 내지 마시고 자꾸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재물을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면 뭐 집중력도 좋으시고 이러신 분이니까 저는 분명히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출발하면 올해 이제 26세시니까 앞으로 한 32세, 좋겠다. 32세 정도를 기약하면서 네. 동업은 좀 자제하시고 네. 이렇게 꾸준히. 예. 네. 근데 두 번째 질문이 네. 앞에 이제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사주에 화가 없는데 네. 그 이렇게 화가 없어도 되나 네. 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화가 없는 사주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고 이혁 씨도 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어쨌건 지금 도자 공예를 하시는 게 네. 네. 그거잖아요. 화 기운을 끌어다 쓰시는 거니까. 근데 불로 굽고 뭐 네. 이래야 되니까요. 사업에는 이런 영향을 끼치는 거고 앞으로도 화 기운이 중요하긴 하기 때문에 계속 끌어다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화가 단순히 고객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이분이 월주가 목으로 통근했잖아요. 아. 이 목에 쓰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까지는 편제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목이 자라지를 못한다. 네. 그러니까 목에 쓰임이 되려면 자기가 그러면은 불이 없으면 네. 자기가 화덕을 만들어야죠. 네. 그래야 이제 이 편제목을 그때서야 이제 쓸 수 있는 겁니다. 아 이제 내가 이 경기장에 나갈 때가 된 거야. 씨발 너무 오래 썼는데 막 꼭 중간에 욕이 들어가. 지금 욕하게 했어 지금 목이. 왜냐면 이 목을 못 썼거든요. 이게 화가 대운이 왔는데도. 왜냐면 이게 너무 어릴 때 관성이 와가지고 어릴 때 뭘 하겠습니까? 어릴 때 장사를 하겠습니까? 시집을 가겠습니까? 뭐 시집 갈 수 있죠. 뭐 12살에. 근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목을 제대로 못 쓸 수가 없는데 이게 목이 이 화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는 다르단 말이에요. 22세는. 그래서 이럴 때 목을 쓰려면 네. 자기가 이 화를 만들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 그 박프로님께서 해주신 네. 말씀도 기억이 나요. 네. 대운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네. 초년에 들어왔던 기운들을 적극적으로 취하면 그게 이제 누적돼 있다고 이후에 대운에 화기운이 오지 않아도 어쨌건 이때 확실하게 좀 취해서 그렇죠. 썼으면 네. 누적이 돼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 이제 강원 선생님 말씀도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좀 가장 간단하게 그냥 자전거 우리 어렸을 때 타면 네. 나이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그 자전거 다 타고. 네. 아, 그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의미로다가. 우리가 운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줄 알지만 우리 삶의 하나의 어떤 그 역사로 다 이렇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게 경험이고. 예, 그게 경험이고 망각이 있긴 예. 하지만. 그래서 이제 지나간 대운도 사주를 보면서 자꾸 살펴봐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키워드인데 아직도 그런 대운이 오지 않았다라면 이 사람은 그런 대운이 올 때부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시작한다. 저는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30이 먹었는데 좀 달라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네. 그게 접니다. 제가 화목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배우고 익혀왔던 것들이 내 삶을 이제 지탱해주는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이 화운이 이분 입장에서는 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좀 갑갑할 수는 있어요. 그냥 되게 어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겪어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자꾸 겪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피할 수 없으니까 아예 즐기는 심정으로 그냥 이게 뭐지? 그러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보고 그때가 또 계속, 필요하니까. 예, 예. 예. 그러다 보면 뭐 이제 한 20년, 30년 화운 지나고 32세 정도가 되면 이제 거의 다 익힌 거거든요. 저는 그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한 가지 팁을 하나만 더 드리자면 이 화를 어떻게 정말 끌어다 쓸 것인가. 네. 이분이 이제 이 말에는 이 김곰님이 글에는 그런 게 없는데 네. 제 느낌인데요. 이분은 만약에 도예 작업을 하시더라도 자기 꼴릴 때만 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막 예. 꼴릴 때는 막 맨날 며칠을 하고 싶을 때 예. 하고 싶을 때라고 이제 하고 막 또 안 될 때는 막 또 예. 놓고 그냥 막 퍼져 있다가 예. 그 뭐 어떤 걸 보셔요? 그 식신 관이 이제 원칙 관이 이제 관이 관이 없고. 없으니까 없고 식상은 또 중하니까 저 같네요. 그러니까 하고 막 맞아요. 걸릴 때만 하시죠. 막 꼴 때는 막 새벽에도 학원 나가고 막 그러다가 또 결혼한다 그러니까 뭐 대학 간다는 얘기 쑥 들어갔어요. 때려쳤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확인을 살리려면요 네. 이분에게는 뭐냐면 마치 직장인들이 출근해서 퇴근하듯이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낮에 일을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낮에 불 떼고 일하고 저녁에 쉬고 또 아침에 또 나가서 일하고 안 팔려도 또 만들고 이래도 만들어보고 저래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또 만들면 뭐합니까 팔아야 되니까 또 여기도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거 다 낮에 해야 돼요. 이거 뭐 어떻게 거래처를 밤에 뚫겠습니까? 룸살롱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들어서 이런 도열하는 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네네. 이거 직장 생활이다 이거. 중요하겠네요. 그런 생각을 계속 정말 책상 앞에 붙여놓고 뭐 아무리 이렇게 딴지가 헐렁한 회사라도 아침에 나가기 싫다고 죽돌이 안 나가고 안 나오던데요? 안 나와? 나오긴 나와. 내가 뭐 주말에도 일하잖아. 내가 막 지금 막 확 갑자기 막 꼴린다고 막 3일 동안 밤새고 일하고 막 5일 안 나오고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렇죠. 회사는 회사죠. 회사는 회사거든요. 근데 작업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분들은. 이게 참 선생님 말씀하신 게 주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냥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이런 그릇이나 이런 걸 그냥 보는 게 좋아서 막 이렇게 보고 찾아다니고 막 이랬는데 그 처음에 일본어 가르쳐 주신 저 할아버지랑 좀 연관이 있으신 일본어 교수님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되게 뭐 인생이 좋은데 뭐 유산을 엄청 물려받아서 교수도 재미로 하고 도자기도 장난으로 하시는 분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취미로 도자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하셔서 자기가 만든 물건 같은 거 막 이거 뭐 엉망인데 뭐 가져라 이렇게 주셨는데 그 일을 한 지가 제가 많을 때가 20대 초반이니까 벌써 10몇 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완전 수준급이 되셨어요. 근데 그 도자기의 투박함이나 그 그릇을 만드는데 그냥 원 하나만 딸랑 그리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취향이라서 저희 집의 그릇이나 또 저희 그 어머니 아버님 그릇은 다 이분한테 샀어요. 그 뭐 가격도 뭐 합리적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퍼져서 그릇 괜찮다 예쁘다 이렇게 해서 또 그 아르마르마리로 또 그 주위 분들 또 다 사시고 그래서 막 SNS도 하시면 자기 작업물도 올리시고 일단 너를 뚫어야겠다. 주위 분들한테 보여주시면은 그런 방법도 삶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요즘에 뭐 이렇게 그 본인이 작업해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보면 SNS에 진짜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이걸 막 들고 팔러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또 화기운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하시면. 뭐 SNS도 화 아닌가? SNS도 화인데 이제 그 화학이라는 건 원래 우리가 밤에 술 먹고 해롱되면 그냥 술 좀 쳤나 보다 그러지만 낮에 술 먹고 난리치면 저 미친놈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화라는 어떤 속성은 공개되고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컴컴하고 음습한 게 아니라 공개되고 드러난 거라서 요즘처럼 뭐 SNS나 아니면 IT 분야들이 이제 인터넷 딱 올리면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화의 대표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화의 속성이라는 건 많이 알리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걸 활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요즘에는 뭐 저 같은 경우도 막 예전에 키보드를 막 그냥 재미로 나무로 막 장난으로 만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SNS에 그냥 생각 없이 올렸는데 저도 그걸 보고 와 신기하다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나무로 이걸 만들지? 그래서 막 연락하면서 그걸 샀거든요. 뭐 이분도 뭐 그럴 수도 있고 분명히 어딘가에는 이 작품이 마음에 드는. 그렇죠. 거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질문이 마지막 질문인데 갑자기 이분이 사주 관상 손금 보는 걸 좋아해서 자주 봤다고 하시는데요. 근데 볼 때마다
남자가 없다고. 예전에 쓰여 자주 하던 말이네. 네. 배우자 운도 별로고 사주에 남자가 없다던데 네.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네. 딱히 연애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동안 사주마다 남자 없다고 네. 하니 비혼식이라도 올려야 하나 싶네요라고 하시는데요. 네. 사주에는 제가 있지 남자가 않습니까? 사주에는 남자가 없을지는 몰라도 세상에는 남자가 깔렸습니다. 그럼 사주에 없긴 없는 건가요,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요. 그럼 진짜 없긴 없는 건가요? 봐요. 그 무관사주인 낯선도 예. 무려 네. 비록 소가상 결혼이지만 어느 쪽이 시간을 정도지? 시간을 속였대요. 예. 이사기가 이거 큰일 날 사람이더라고. 지 사주를 속여가지고 결혼하는 게 어딨냐 말이야. 이야, 그래? 사주를 야. 사주에가 또 가장 중요한 말년의 시간을 속여가지고. 이야.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박이다. 속인 게 아니고 본인이 찰떡같이 새벽 12시 22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대낮에 12시 22분이 돼가지고 네. 네, 일단 이거 마무리부터 하시죠. 완전 용신이 수에서 화로 바뀌었어요. 이게 완전히 이제 이거 이 정도는 내가 볼 때 사기야. 이런 걸 아니, 보고 근데 지금 이런 걸 그거 보고 사기라고 하지. 아니 근데 그 말씀이 지금 김곰곰님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선생님. 뭐 아니 왜 넘어가시죠. 도움이 되지. 수기처럼 이렇게. 사기를 쳐라. 아니 이렇게 아니, 내가 그런 게 당해라 아니고 사기를 예. 당해라. 뭐 어쨌든 상대방이 같이 뭐 협조했잖아. 사기를 당했을지언정 결혼도 했는데. 예. 근데 제가 볼 때 근데 굳이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김국님 본인은 말했잖아요. 자기는 굳이 뭐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네. 아닌데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분 지금 현재 이 대운 상황에서 이분의 최대 관심은 자기 속에서 관을 획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이 남자가 아니고 어떻게든 지금 자기 일로 안정적인 아까 말했잖아 신에는 돈을 이 안정적 재물을 갈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싶은 거야. 그걸 가지고 싶은 거야. 그럼 그게 올인을 해야죠. 그게 올인을 하면 자연히 또 다른 관이 찾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또 막상 돈을 가지고 보니 네. 내가 왜 미쳤다고 결혼을 해? 예. 예쁜 애들이랑 연애나 하지.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근데 만약 본인이 막 지금 막 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옆구리가 시려서 이제는 못 살겠어요라든가. 아, 26살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남친 있고 곧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막 SNS 보기 싫어요. 뭐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어요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아까 그 죽돌님이 처음에 이제 신의 일주 특징 얘기할 때, 네. 근데 사실 인터넷에 이제 떠도는 신의 일주 여명과 관련된 부분은 네. 정말 안 좋은 얘기들 많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건 옛날 기준이고 네. 네. 자꾸 이제 옛날에 진짜 상관만 넣으면 무조건 안 좋다고 무조건 얘기해서. 그냥 특히 일지 상관이니까 남편 자리에 상관 넣었으니까 뭐 남편이 뭐 그러니까 그건 정말 옛날 얘기고요. 네. 그 옛날에 오로지 취할 게 관인 남자밖에 없었던 세상에 대한 얘기일 뿐이지 네. 지금은 이제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그걸 이제 취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제가 이렇게 월지에 딱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아래로 딱 잡고 있는데 저 편제만 잘 활성화가 되면 또 저게 재생관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 이제 아까 강원 선생님은 내가 돈 많은데 뭐 뭔 남자냐 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편안해지면 남자한테도 좀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지금이야 이제 당신 이게 이분 그 입장인 김공범님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더 급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재생관을 할 이 마음의 여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생각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업에 집중. 네. 네, 화기운에. 네. 네, 여기까지 사연을 또 풀어봤습니다. 근데 어쨌건 되게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거의 모든 사연들이 그렇지만 네. 아 근데 부럽습니다. 26살에 본인의 길을 확실히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그러니까 나도 20살에 뭐 했나 생각했더니 네. 그때 내가 1년 내내 집에 박혀서 예.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26세요? 내 생에 우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 지금 그걸로 결국은 아. 우려먹고 우려먹어서 사골. 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가끔 방송에서 강원 쌤이 하신 얘기 보면은
아무 말이나 하시는 것 같지만 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뭐? 뭐 있어 뭐 할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첫째가 프리랜서를 해도 직장처럼 해라 하고 응. 네. 둘째가 뭘 해도 10년을 해라. 응. 네. 맞아. 그건 맞는 말씀이죠. 그런 것 같아.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거. 난 같은 직장에 10년 했는데 왜 크게 뭐 없네.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아, 그래. 네 원래 이쯤 되면 저희가 제목을 네. 정했었는데요. 네. 늘 좋은 게 안 나오더라고요. 좋은 거 건 아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떠오르는 게 없으시면 제가 개떡같이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네. 혹시라도 네. 아까 이번에는 이게 좋을 것 같아. 또 어차피 강원님이랑 저랑 뭐 화원을 좀 어떻게 이렇게 잘 네. 받아들이고 운영해라 뭐 이런 거니까 뭐 그런 식의 제목이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 신의 일주의 제목이니까. 네. 네.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네. 제목이 가장 긴장. 이거 원래 PD가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너 네가 볼라 했잖아 이때까지. 야, 그거 시켜서 한 거죠 그냥. 갑자기 맨날 막 어떤 날 숙제가 늘어나더니 제목이 늘어나더니. 모든 분야는 분업을 하면서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우와? 근데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퇴보를 하고. 네, 어쨌건 제가 개떡같이 네. 하도록 하고요. 네. 네, 신의 일주 첫 번째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신의 일주 추가 사연과 남신 여신 공략도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후 다음 일주를 공지 드려야 하는데요. 요즘 대표 사연 신청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네, 뭐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예. 네. 하여 다시 한번 짧게 공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연 보내시는 방법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말씀을 좀 드리면 라자명 시즌 3은 육식갑자 대장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육식갑자 순서와 상관없이 내가 이 일주의 대표 사연이다. 네, 하시는 분이 사연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일주를 고릅니다. 사연 신청하실 때 팁을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3가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닉네임. 저희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드릴지. 네, 그리고 생년월일시 성별 꼭 잊지 마시고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연 부분인데 본인의 성향이나 가치관 그리고 대운세운 별 특이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시는데 마지막 부분에 궁금한 점들을 좀 짧고 명료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룬 일주는 다루지 않으니까 참고하셔서 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루게 될 육식갑자 대장정의 19번째 일주는 병진 일주입니다. 네. 선생님 병진 일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갑자기 네. 고개를 떨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5분만 참아주시고요. 신의 일주 첫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